아는 만큼 보이는 부산의 미술. 조금 더 솔직하고 가깝게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정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미술 넘치는 부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3월 27일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막을 내렸던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4.4 전시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작가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딘가에서 전시를 준비하다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먼 나라에 있을 것 같군요. 앞선 작가의 말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미술 넘치는 부산에서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4.4 전시 탐방기를 이야기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원부 2화에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네, 오프닝 때 저와 함께 등장한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저와 민원부를 함께할 짝지 예티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 합류하게 된 예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프롤로그에 이어 2화에서도 우정 출연을 해주신 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양 넘치는 부산의 진로입니다. 네, 두 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먼저 예지 씨,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의 미술대학에 재학 중인 예티이며 인간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풀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작업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8월에 기획단체 영과 점포 복합문화공간 별일에서 파란 전시를 개최하였었습니다. 네, 작가의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예지 씨. 이렇게 미술 넘치는 부산에서는 어떻게 합류를 하게 됐나요?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제가 21년도에 전시를 진행하고 당시 전시를 보러 와주었던 친구의 추천을 통해 민원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친구가... 여기서 친구가 바로 저인데요. 이 친구 미술 넘치는 부산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네. 네,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달에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때 이제 미술 넘치는 부산에서 또 풀어나가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친구의 소개로 들어오게 됐지만 평범했던 제가 어떤 식으로 민원부에서 활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을 하나씩 정리해보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고요. 민원부에서 영화를 통한 예술 혹은 접하기 힘든 예술 영화, 부산의 다양한 전시 등을 앞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수정과 예지 이렇게 2인 제주로 흘러갈 민원부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로님, 지난 방송 이후로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금 책을 출판하려고 작업 중인데 원고 작성이 거의 다 끝나가서 곧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휴학했는데요. 그동안 배운 자료를 바탕으로 복습도 좀 하고 자격증과 영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첫 번째 책이 출판되면 큰 포부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책도 낼 예정이 있습니다. 네. 아유, 저희 01 FM 식구들이 이렇게 다들 바쁜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우정 출연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번 방송을 위해서 지난 3월 부산 시립미술관에 방문해서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전시를 관람하고 왔는데요. 작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된 이 이우환과 그의 친구들 시리즈의 세 번째 전시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4.4를 예지 씨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4.4 전시는 국내에서 1997년 국립현대미술관 개인전 이후 최대 회고전이자 작가의 첫 유고전입니다. 이번 전시는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총 44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는 지난 7월 타계하기 전 전시를 위한 작품 선정, 수정, 보안, 공간 디자인까지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전시는 종료되었지만 본관 3층과 이우환 공간 1층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전시 타이틀이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4.4인데요. 보통 전시명을 작가의 이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 전시에는 4.4가 작가 이름 뒤에 따라 붙었습니다. 여기서 4.4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전시 제목의 4.4는 그가 태어난 해인 1944년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숫자 4를 죽을
4와 발음이 같아 죽음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이 흥미롭다고 작가는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보러 갔을 때 4.4가 뭘까? 4월 4일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군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작가는 전시 준비 기간 중 자신의 삶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었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여정에서 작가에게 시간이란 4단계, 생로병사로 나뉘어 있으며 이는 이번 전시에서 마지막 생의 단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4라는 숫자 다음에 표기된 마침표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기표이기도 합니다. 죽음에서 그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미술에서 다룬다는 게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본 전시들은 좀 삶에 대한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처음 봐서 그런지 좀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전공이 역사 관련되는가 진로 씨는 원래 죽은 사람들 이야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네. 아, 근데 이게 미술 응. 작품에서는 좀 삶에 대한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 그거라도 옛날에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죽어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살았을 때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죽음 그러니까 삶 이후의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게 그래서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예술에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꺼내는 것은 언제나 불편한 일이지만 볼탕스키는 그 불편한 진실을 끊임없이 찾아 나섰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 전시를 보면서 그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그 뭐 메멘토 영화도 있잖아요. 네네. 죽음을 인지하면서 어떤 나의 유한한 삶을 잘 살아나가야지 싶기도 했었고 또 한때 유행처럼 퍼졌던 이 욜로라는 말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로 씨는 이번 전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미술 작품을 보면서 역사랑 관련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독일의 나치와 유대인이었는데요. 그동안 역사책에서 본 이야기와 그 이러한 사진들의 느낌과 전시 작품을 감상하며 받은 느낌이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전시 관람을 하기 전에 사실 홈페이지 자료를 좀 찾아봤어서 이 홀로코스트라는 걸 알고 갔었는데 함께 간 이 두 분이 홀로코스트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볼탕스키 홀로코스트 쇼아 작가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 작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게 유년 시절에는 유대인이었던 아버지와 친척들로부터 이 파시즘으로 암울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출생과 가족 배경으로부터 볼탕스키의 작품에서 홀로코스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지 씨는 이번 전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죽음이라는 장소에 발을 들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 전시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전시를 감상했을 때 전시장이 무덤인 줄 알았어요. 저는 형체를 알 수 없는 흑백 사진이 마치 영정 사진 같았고 전시장 안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공포감을 조금 많이 형성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두 번째 전시 공간에서 입장 시에 심장 소리가 막 이렇게 쿵쿵하고 들리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엄청 인지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분명 공간은 죽은 자들의 공간을 상기시키는데 그곳에서는 제가 심장 소리가 아주 동요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작품의 죽은 자와 다르다는 듯이 제 심장 소리에 공감하고 있는 게 진짜 신기했었어요. 이렇게 같은 작품을 나의 생각과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으로 이제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또 함께 전시를 관람하는 묘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전시 후기들이 또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그래서 네이버에 볼탕스키 전을 검색을 해봤는데 그 한 분이 이렇게 작품이 쉽게 읽히지 않는 난해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죽음이라는 소재를 자신에게 투영하면서 이 작품에서 공감을 하고 감동을 좀 읽어낸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전공자들보다 좀 더 절절한 감상을 글로 남겨주셔서 제가 그분의 그 포스팅을 보면서 저도 좀 작품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고 오디오 가이드도 들으면서 이번 방송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여러 블로그에 관람 후기가 올라와 있는 것처럼
이번 볼탕스키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지 씨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요. 전시된 작품 중 기념비 모뉴먼트라는 볼탕스키를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쇼와로 희생된 어린이의 사진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시리즈는 주제는 어린 시절의 죽음입니다. 네. 재단과 같이 금속 상자를 쌓아 올린 위에 어린아이의 사진을 전구로 불밝힌 형식이며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을 은유한 것입니다. 볼탕스키는 여러 작품에서 흑백 인물 사진을 사용하였는데 알려진 것처럼 홀로코스트에서 죽은 사람들의 사진만은 아니고 가족 나들이 사진, 범죄 잡지와 신문에 실린 살인의 희생자 사진, 스위스 지역 신문 부고란에 사용된 사진, 고등학교 졸업 사진 등 다채로운 사진을 일부러 흐릿하게 확대해 사용했습니다. 네. 이 기념비라는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보았던 감성은 딱 한 가지인데요. 애들 사진을 왜 이렇게 만들었지? 가 좀 다였어요. 뭔가 실존했을 아이들 사진을 귀신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이상함과 동시에 영정사진 같기도 해서 저는 좀 거북했었는데요. 사실 이 생각은 작가의 작품 설명을 듣지 못했을 때의 저의 첫 인상이고요. 네. 이제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보고 사진을 다시 쳐다보았을 때는 그의 의도는 다가 아니더라도 조금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린 티를 벗어야 하고 성숙해져야 함을 강요받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쳐도 결국 어린아이는 그 시절에 놓아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이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과거에 붙잡혀 있고 죽음의 문턱에 다가왔을 때 과거를 회상하며 어릴 적 본인을 회상할 수 있죠. 이건 필연적인 것이며 내가 죽을 때 또한 경험할 우리들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저희 정서상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쉽게 농담 삼아서 죽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좀 반대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좀 조심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그래서 죽음의 의미가 우리한테는 마냥 쉽게 다가오진 않는데 근데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내세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인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세도 살아갈 나를 위해서 마냥 이렇게 어렵게 풀어내지 않은 이유가 그의 종교적 배경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진로 씨는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저는 그 미술관에 딱 갔을 때 사람들의 얼굴을 전시하고 그 주위로 왜 백열 전구를 배치하면서 어둠 속에서 사람의 얼굴을 부각시키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좀 인상 깊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작품을 보면서 순간 세 가지의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왜냐면 그런 전시를 처음 봐서 신기했는데 이내 그 유대인과 나치에 관련한 생각이 들면서 좀 어두운 느낌을 받았고요. 마지막에 든 느낌은 제가 중국의 난징기념관에 답사를 갔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 학살당한 사람들을 전시해놓은 공간인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거기도 전시해놨거든요. 그게 순간 떠오르면서 이 작품과 교차되어서 약간 소름 끼치는 그것도 좀 받았어요. 네. 저희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아는 만큼 보이는 부산의 미술이잖아요. 진짜 각자의 배경 지식으로 작품을 바라보는데 차이가 있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본관 3층과 함께 이우한 공간에서도 작품 관람을 이어가셨잖아요. 이우한 공간에서 만난 작품들은 어땠나요? 일단은 저 미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원 공간에서 만난 작품들은 좀 어렵고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원 작가의 작품을 보면 한 획을 그려놓고 전시한 작품이 있었는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미술에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 어떤 사연이나 의미를 갖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항아리를 그려놓은 작품들은 보면서 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항아리라는 건 옛날부터 우리와 함께해온 물건이며 과거에는 항아리의 덮개가 그릇으로도 사용되었기에 사학도의 눈에는 그 항아리를 그려놓은 작품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항아리는 요새 시골에 가면 볼 수 있는 친숙한 물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 입덕부정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덕질을 하기 전에 내가 괜히 저 신경 쓰이는 그런 간지러운 마음? 진로 씨가 약간 이 가독에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래에도 약간 알아가는 것에
그런 지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미술 전시를 저희랑 조금만 더 같이 다녀보면 이 숨겨져 있던 미적 감각이 더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데 진로 씨 어때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 그 볼탕스키 전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앞으로도 같이 가자고 하면 갈 의향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그럼 나중에 저희랑 또 미술 영화도 한번 보고 또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특집도 이런 괜찮을 특집도 것 함께 같아요. 하세요. 네네네. 네, 이렇게 저희가 전시 관람을 하고 왔던 시립미술관 이곳은 제 개인적으로는 부산에 애정하는 공간 중 하나인데요. 진로 씨에게는 또 미술관이 어떤 곳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 미술관 근처에 어릴 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손잡고 같이 놀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는 좀 지루했어요. 미술이 지금보다도 더.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깔끔하고 미술관이 그때는 왜 그렇게 넓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네. 맞아. 넓으니까 이제 엄마가 다른 곳에 집중한 사이에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그 안내 직원분께 주의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미술관 견학을 갔던 게 기억에 남고요. 아마도 가까워서 그쪽으로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어렸을 때의 추억이 있는 공간이기도 했는데요. 진로 씨에게는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 시립미술관의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 뭐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좋았던 점부터 먼저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점부터 말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술관 안에서 했던 아티스트 토크, 시민 광자 같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2019년도에 시오타 치하루의 영혼의 떨림이라는 전시를 했었을 때 작가님이 부산에 직접 오셔서 미술관에서 아티스트 토크를 했었거든요. 당시 일본의 모리 미술관 관장님과 독일에서 오는 이 작가님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전시를 되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또 그 아티스트 토크 뒤에 케이터링을 미술관 쪽에서 마련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좀 즐길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잠깐 작가님과도 이야기 나눠보고 제가 사인도 받았거든요. 어머. 그래서 좀 다른 전시보다 좀 추억이 있고, 그리고 시민 강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대학원 과정과 좀 결이 맞는 부분이 있어서 듣게 되었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고, 꼭 미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철학, 과학,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미술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풀어주시니까 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좀 확장된다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가고 지금 이렇게 그때 다시 가봤었잖아요. 다시 가봤는데도 이렇게까지 깊이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약간 쉽게 풀면 문센? 미술관의 문센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 네, 네. 누구나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지 씨가 생각하는 시립미술관의 좋은 점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강렬한 전시가 부산에서 열렸다는 것이 매우 좋았고요. 미술관의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시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작품 중에서 아니미타스라는 영상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건초, 말린 꽃을 직접 전시장에 가져다 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이거 봤었을 때 처음에 이거 진짜 아니면서 맞아요. 저기 앞으로 나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마스크를 못 벗으니까 이 냄새를 못 맡겠다. 막 그런 맞아요, 얘기도 했는데 예지 씨한테 이번 전시가 좀 상당히 인상이 깊었나 봐요. 또 이렇게 미술관에 없을 법한 물건들이 보일 때도 새로운 느낌이 있죠. 진로 씨는 어때요? 부산 시립미술관의 좋은 점? 일단 작품 설명이 바로 작품 옆에 안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비전공자들이 작품을 보면서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었다는 것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설명이 있다면 이제 그렇게만 보려고 하잖아요, 비전공자들은. 맞아. 근데 이제 설명이 작품 옆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진로 씨한테 이제 방송 전에 사전 질문을 드렸을 때 이 작품 설명에 대한 부분을 장점이자 단점인 부분으로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어서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작품 옆에 이에 관련한 설명이 안 되어 있고 휴대폰으로 보아야만 그 작품의 설명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다가왔는데요. 저는 특히 그 이후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는데 굉장히 난해했거든요. 그리고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께는 불친절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럼에도 저는 10년 만에 미술관을 방문했기에 옛 추억에 잠겨서 좋았습니다. 네. 10년 만이니까 약간 좀 상징적인 방문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른 관람객분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세요? 그 어떤? 서울에 국립현대미술관에 그 제공되는 책자들이 이제 흑백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작품 사진이. 어떻게든 이 작품 사진은 원본의 느낌을 나타낼 수 없으니까 미술관에 와서 직접 확인해봐라 라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 처음에 이 아우라라는 이 느낌이 작품을 감상하는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또 전시를 잘 관람하기 위해 추천드리는 게 미술관의 전시 해설 도슨트예요. 전시 해설사 선생님과 함께 다녀보면 또 전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관람 포인트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시립미술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도슨트가 오디오 가이드로 대체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 4월 1일부터 다시 재운영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 시립미술관의 SNS 홈페이지에서 도슨트 운영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정 요일, 시간대, 장소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꼭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볼탕스키가 끝난 뒤에 이영구 작가의 전시가 새롭게 개최되었는데요. 몸을 주제로 작업하는 작가님이라고 해요. 작품들이 작가의 유학 시절 에피소드하고 연관이 있어서 도슨트 투어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이번 전시도 진짜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도 미술관 갈 때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락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부상처럼 짐을 많이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전시를 볼 때 꼭 들리는 곳이 락커룸인데 그 시립미술관은 그 인포메이션 쪽에 락커룸이 있다 보니까 찾기가 처음엔 좀 힘들고 그래서 입구 쪽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좀 큰 문제는 이 락커 이용에 100원짜리 통장이 필요해요. 맞아요. 요즘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잠그고 그냥 넣고만 올까 막 싶기도 하고 했는데 누가 100원을 빌려주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직원분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100원짜리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걸 하나씩 빌려주시는데 최근까지는 그렇게 무사히 이용을 했는데 그래도 추후에는 좀 비밀번호형으로 교체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예지 씨도 뭐 이런 아쉬운 부분 좀 있을까요? 네. 제가 그날 갔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전시 도록이 부족해서 도록을 못 받았었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맞아. 제가 도슨트 분들도 언제 있는지 체크를 못하고 가가지고 전시 설명을 못 들은 것도 아쉬운 것도 있었고요. 공간 분배가 잘 되어 있지만 한 전시실 안에 여러 개로 나뉘어진 전시 작품들이 뭔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크게 분산되어 있는 작품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책자를 못 받은 건 진짜 아쉬울 것 같아요. 이게 또 인터넷 자료를 보는 것과 내가 소장하고 있는 게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시의 공간이 분할되어 있는데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전시 섹션이 나눠졌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예지 씨가 미술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혹시 있나요? 네, 저는 앞으로도 볼탕스키와 같은 유명한 외국 작가분들이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다양한 전시들을 진행하는 기회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지 씨의 소망을 시립미술관 쪽에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예지 씨가 민원부에 데뷔를 하셨는데 방송 혹시 어땠어요? 오늘 너무 설렜고요.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라디오 해보는 게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좀 재밌었어요, 저는. 그리고 진로 씨 민원부에 지금 2번째 출연인데 이 방송을 마치면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미술 넘치는 부산 방송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미술관에 방문해가지고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그냥 미술 말고 특히 부산의 미술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다뤄주시고 앞으로 미술에 관한 흥미로운 지식들도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술 넘치는 부산 화이팅! 화이팅! 네, 미술 넘치는 부산 화이팅! 넘치게 마무리하며 이번 회차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부산 시립미술관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또 일상에서 자주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수정, 다음 주에도 함께할 예티, 교양 넘치는 부산의 진로, 이렇게 셋이서 미술관과 볼탕스키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던 미술 넘치는 부산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 셋째 주 금요일 부산의 새로운 미술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05FM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